285쪽에 맨 아래 보면 면책 사유라고 있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 자, 어떠냐면 공공시설물에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어.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데 천재지변 사상 유례 없는 태풍 아니면 지진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배상 책임을 안 진다. 응? 그래서 자, 불가항력이라고 그랬지? 1번의 중요한 단어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데 천재지변, 불가항력. 그럼 배상 책임 안 진다. 그 다음에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안전성도 갖추지 못했는데 천재지변. 그러면 야, 손해가 10이 났으면 그거는 안전성 갖추지 못해서 손해가 또 더 커졌을 수도 있겠지? 그때는 일부라도 배상 책임은 져요. 응? 그래서 2번은 불가항력 플러스 하자. 안전성 못 갖춘 게 또 결합이 돼서 손해가 났다면 일부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자, 읽어보자. 까만색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설치관리에 하자만이 그 시설물의 안전성 갖추지 못한 것만이 하자의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줄 다른 자연적 소리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제 3자의 행위 다른 사람의 행위가 또 원인이 돼서 또 피해자의 행위가 또 원인이 돼서 거기서 보면 경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 뭐를 의미하는 거야? 경합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데 거기에 자연 재해가 더해진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또는 피해자의 행위가 거기에 더해져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도 영조물의 하자가 손해를 발생케 한 원인의 하나 이상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탕에 깔려있는 건 영조물의 하자야. 안전성 갖추지 못했는데 자연적 사실, 다른 사람의 행위, 피해자 본인의 행위 이런 게 더해져서 손해가 커졌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은 져야 된다. 일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하천에 뚝 제방 쌓지? 우리 한강에도 제방 쌓아놓지? 이거 있잖아. 어느 높이로 쌓아야 돼? 100% 완전 무게를 하려면 끝없이 쌓아 올려야 되겠네. 어떤 큰 비가 오더라도 불가능한 얘기고 어느 정도 갖추면 되느냐? 어느 정도 갖추면 통상 안전성 갖추고 있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기준이 100년에 한 번 오는 큰 비. 응?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통계로 볼 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그런 100년마다 오는 큰 비에 이제 대응할 정도의 제방 높이만 갖추고 있으면 안전성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야. 응?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어땠대? 응? 야, 이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서 밑줄 잘 안 돼. 어느 해인가 비가 엄청 와서 하천이 넘쳐가지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내린 비는 600년 뒤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엄청난 비였대. 그랬다면 그 침수 피해는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다. 응? 배상 책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판례는 1번 중요하다. 세 번째 거기 1번 번호 있는 거. 자, 집중호우 제방도로 유실 보행자가 휩쓸려 익사 사고가 났대. 응? 그런데 그 사고에 대해서 제방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때 내린 비는 50년에 한 번 올까 말 정도의 엄청난 비였다. 그러니까 그거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다. 응?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비가 내리긴 했는데 그리고 그 예전에도 이제 제방을 넘치는 일이 꽤 있었고 비가 와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평상시는 사람들이 이게 통행이 허용되던 제방도로지만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제방이 넘칠 정도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뭐야 돼? 사람들 통행을 막아야 돼. 바리케이트 치고 이거 통행 안 된다 하고 표지판 세우고 이렇게 그런 위험 방지 조치도 하나도 안 한 거 이게 문제 삼는 거예요. 단지 비만 많이 왔다고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응? 뭔가 통행 제한 조치도 하나도 안 한 거. 그러니까 그 끝말이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예? 단지 두 번째 줄에 사고 당할 날 내린 집중호우가 50년 만에 한 번 오는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걸 갖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다라고 할 수는 없다. 분명히 그거는 비도 많이 왔지만 그 제방도로 관리하는 자가 뭔가 통행 제한 조치 등 이런 조치들 안 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통행 제한 조치도 다 해놓고 바리케이트하고 통행하면 안 된다 했는데도 이 사람이 빨리 갈 욕심에 가다가 사고 났다면 그때는 배상 책임 면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런 조치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단지 비만 많이 왔다고 해서 이 사고를 그 비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1번 매우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1번만 잘하면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거의 안 나오고 3번은 또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근데 거의 3번은 내가 같은 설명은 가로수도 영조물이야. 식물도. 근데 우리가 태풍 오고 그러면 가로수 쓰러져가지고 사람 덮치기도 하고 차량 덮치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 근데 기본적으로 가로수 튼튼하게 심어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매년 태풍 오잖아. 그럼 매년 태풍 오는 그 바람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또 튼튼하게 심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면 매년 오는 태풍 정도가 아니라 유례 없는 강력한 태풍이 와서 나무가 가로수가 쓰러져. 이러면 이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그래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가? 근데 이때 여기 문제가 보면 매년 오는 태풍에도 못 미치는 그냥 그런 정도의 바람이었는데도 가로수 쓰러져서 덮쳤다면 이거는 가로수 설치 관리에 하자로 인한 사고다. 배상해야 된다 이거야.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287쪽에 봐. 2번 예산 부정 나오지. 이거 중요. 자, 배상해라 하고 청구하면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뭐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옛날 막 일제시대에 건설된 다리야. 교량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막 차량 지나가면 막 다리가 흔들흔들 막 언제나 막 위험하다. 이거 언제 붕괴될지 모르겠는데 위험이 이제 지적돼 왔는데 제대로 보수를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거야. 다리 붕괴.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예산을 내려보내. 예산을 책정을 해줘야 우리가 보수해야 할 거 아니냐. 예산을 안 줬는데 어떻게 고치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거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부족 또는 재정 사정을 이유로는 면책될 수 없다. 다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작해 줄 수는 있어.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갖춰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못 갖췄다. 참작은 해줄 수 있어도 그래도 단지 배상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인이 위험지역으로 이주해서 거주하는 경우. 자, 이거 보자. 이것도 이제 김포공항이나 군 사격장 같은 근처로 이사가서 사는데, 자, 이런 경우를 알아보자. 어떤 사람은 원래 공항하고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공항이 원래 김포공항 같은 군 공항이 여기 있고 여기서 한참 떨어져서 마을이 있어. 그래가지고 초창기 공항에 있어서는 뜨고 내리는 비행기도 적고 그렇게 소음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그래서 A라는 사람 이 마을에 가서 소음 피해 안 크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어가서 살았어. 살고 있는데 공항이 점점 확대되는 거야. 공항이 커지더니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만큼까지 왔어. 그러더니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비행기가 또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엄청 많아지면서 이제 소음 피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준다. 그렇다면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이냐면 이제 공항이 이미 여기 있었어. 확대돼가지고 여기 마을 사람들 소음 피해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금 막 손해배상하고 청구하고 막 분쟁이 막 있어. 근데 이 사람 여기에 소음 피해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송하고 이게 난리가 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사를 갔어. 그럼 이 사람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다 알고서도 들어갔다? 나 소음 피해 다 감수할 거야. 응?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 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배상을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주더라도 조금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죠? 그게 핵심이야. 지금 두 번째 얘기야. 그래서 읽어봐. 1번. 자, 이렇게 이주한 피해자가 이렇게 소음 피해가 크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러는 피해를 다 용인 감수하겠다 하고 이게 이제 그 마을로 이주해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책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는 거야. 응? 이해됐죠?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이거 다 알고 들어간 거야. 감수하겠다고. 응? 그런 사람은 배상을 안 해주거나 적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2번은 반대로. 그러나 이제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처음에 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주해서 살려고 할 때 소음 피해가 크지 않았고, 뭐 법적으로 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그 소음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 이주할 당시에 그러한 소음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소음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고, 그죠? 그거 다 소음 피해 크지만 나 그거 감수하고 살 거야 하면서 그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그죠? 1번이 중요해.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판례가 그거야. 김포공항 사건에서. 응?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1, 2, 3번이 다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자 및 구상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공공의 영주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경우 누가 배상 책임자가 돼? 시설 설치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그리고 2항 그 공공시설 영주물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그 설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응? 예를 들어서 시설물 설치 관리는 뭐 인천시가 하는데 그 설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을 대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이럴 경우에는 역시 비용 부담자도 역시 배상 책임자가 된다. 응? 비용 부담자도. 따라서 기억번 피해자는 이럴 때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때 니은번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 비용 부담자가 지는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배상 책임이다 라는 게 판례의 태도야.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아까 얘기했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을 하고 난 뒤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자에게 물어내 할 수 있다는 거. 응? 구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자, 뭐 그렇게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니구나. 그 2번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구나. 밑에 3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번. 그죠? 4번의 두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을 때 손해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가 따로 있을 때는 구상할 수 있다. 이건 아까 법조문 5조 2항에서도 공부한 거고 그 바로 위에 니은번을 보도록 합니다. 바로 위에. 자, 한편 판례는 뭐래? 광역시와 국가가 모두 도로를 점유하고 관리하고 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광역시와 국가 모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여도서를 취한. 괜히 좀 복잡하구나. 판례를 통해서 공부하면 되겠다. 응? 자, 그러면 판례 알아보기. 자, 1번. 1번 판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교통신호기 나오지? 원래 여러분들 여기 인천시로 따져봐. 인천시 그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은 인천시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원래 법 규정은 시장에게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또 하나는 다른 법 규정의 시행령인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시장이 교통신호기 관리하는 권한은 경찰에게 다 위임한다고 돼 있어요. 실제는 경찰이 신호기 설치 관리 권한을 넘겨받아서 신호기 설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 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신호기 관리 권한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행정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 담당해오던 중 신호기가 고장 상태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 어떻게 될까? 결론이 어떻게 돼? 이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했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피해자 누구 상대로 청구했을 것 같아요? 손해배상해달라고. 경찰 공무원이 속한 경찰은 다 국가 공무원이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 그랬더니 국가가 재판에서 뭐라고 해? 신호기 이거 설치 관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는 책임이 없다. 이러고 맞섰어 국가가. 근데 법원은 뭐래? 물론 신호기 설치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국가도 경찰 공무원들에게 뭐해? 월급 주지. 국가도 이 신호기 설치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하는 자니까 비용 부담자로서 국가도 배상 책임이다. 결국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지금 국가를 선택해서 청구를 한 거잖아. 그치? 근데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해서 배상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힌트가 누구의 권한이 위임됐다고 그러지? 권한이 위임됐다고 그러면 권한을 위임한 자도 배상 책임, 위임받아 처리한 자도 배상 책임. 둘 다 배상 책임이 있어. 응? 그럼 2번도 마찬가지야. 2번. 응? 2번도 판례 보면 도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이 국가의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이 됐어. 그러니까 도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서 시장이 국가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응? 그럼 어떻게 돼? 이 도로 관리 사무는 본래 국가의 사무니까, 응? 국가는 그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 관리권을 내려보내주고 그 도로 관리의 비용을 또 지원받아서 처리하는 시장이 속한 시도 비용 부담자로서 역시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권한이 위임됐다는 말은 항상 둘 다 배상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치 알겠죠? 시험 푸는 요령 되게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4번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봐. 두 번째 줄에 셋째 줄에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 그러면 지방하천이니까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이 관리 주체예요.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자. 근데 그거를 국가기관인 장관이 관리 사무를 대행하다가 피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국가도 배상 책임. 둘 다 배상 책임자가 되고 피해자는 선택할 수 있다. 응? 다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자, 주로 시험이 1번이 나옵니다. 1번이. 자, 그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번 체크. 자, 7번 아까 했죠? 자, 7번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원래 광역시가 점유하고 관리하던 일반 국도래, 국가도로인데 광역시가 관리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광역시에 이관을 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가 이 미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에다가 이게 이제 모래더미를 쌓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 배상 책임을 누가 진대? 광역시도 배상 책임자, 국가도 배상 책임자. 원래 국도니까 국가 당연히 배상 책임자. 근데 이거 하천 광역시가 관리해왔지? 광역시도 배상 책임이 있대. 둘 다 배상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줄 그거만 보세요. 둘 다 배상 책임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성질 밑으로 가세요. 이제 다 왔으니까. 자, 우리 아까 공부한 국가배상법 2조의 배상 책임은 요건이 어떻게 있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그러니까 위법하게 한데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라는 잘못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이기만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은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국가배상 5조는 다시 기억 살려보면 도로나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는 배상해야 된다. 여기는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이렇게 있지 설치 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와 달리 국가배상법 5조는 두 번째 줄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이 없어도 설치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면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쌍가로 2번. 이거 민법 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배상 책임하고 비슷한 규정입니다. 국가배상법 5조는 민법이 정한 공작물 배상 책임자 규정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다른 점이 두 개 있어요. 자, 민법은 공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 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넓은 개념이야? 민법에서 사용하는 공작물이라는 용어는 공작물은 인공이 가해진 시설물을 말하는 거야. 응? 근데 우리 국가배상법에 정한 영조물은 하천, 호수, 해변 같은 자연 상태 그대로 공급 목적에 적용되는 자연 곡물도 포함하지. 그러니까 배상 책임 범위가 국가배상법이 더 넓게 인정되는 거예요. 응?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법이 정한 공작물 배상 책임 규정은 자 공작물 거기 민법 조항 있잖아. 민법 조항을 읽어보자. 그 중간에 공작물을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누가 배상 책임이 있대요? 공작물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응? 그런데 두 번째 때 그러나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응?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에 원칙은 공작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작물의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 사고 방지에 주의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는 게 입증되면 배상 책임을 면하게 돼 있어요. 소유자가 이제 그러니까 면책 규정이 있어요. 공작물 점유자에. 그런데 국가배상법 5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작물을 설치 관리함에서 하자가 있었다 인정되면 뭐예요? 면책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죠. 응? 그래서 국가배상법 5조를 보면 영조물이라고 해서 민법의 공작물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규정해놨다. 국가배상 책임이 더 넓게 인정된다. 그 다음에 민법과 달리 면책 규정이 없다. 응? 응. 점유자의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점유자의 면책 조항이 없고 그 다음에 공작물만 아니라 공작물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영조물로 규정했다는 두 가지 차이점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배상 책임의 범위, 배상 절차 특별한 건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국가배상법은 2조와 관련해서 국가배상법 2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 피해를 입은 자가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해 발생했을 때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권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결국 위자료 청구권 하면 다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2번 체크.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시설물에도 안전성에 결함이 있어. 영조물에 하자도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건 뭐 별거 아니구나. 영조물에 하자가 있는 데다가 피해자의 행위가 더해져서 손해를 발생시켰어. 피해자의 행위도 손해 발생의 원인의 하나야. 그러면 손해 발생한 전체 중에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손해만큼 빼고 배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응? 과실상계 비슷한 거지. 넘어가요. 그리고 4번은 아까 됐지. 그 군인 등에 대한 배상 청구권 제한하는 거,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기준, 공제에 관한 규정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읽고 지나가세요. 다른 것들 다 적용된다. 자, 그다음 마지막 5번은 국가배상법 2조와 5조가 경합되는 경우는 실제 문제로 나온 일은 없어요. 경합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경우야. 응? 딱 들어맞는 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봐. 경찰 공무원이 순찰을 돌아. 112 순찰차를 몰고. 근데 이 친구 전날 밤 술 엄청 먹었는데 술이 안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야. 그럼 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 자체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입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무슨 사고를 내가지고 냈다. 그럼 국가배상 2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죠?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순찰차 정비를 제대로 안 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에 뭔가 파손이 일어나가지고 뭐 브레이크가 파손이 됐다든지 그 정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술도 먹고 음주운전을 했지 경찰관이 경찰차도 제대로 정비를 안 해서 불량한 차였지 이렇게 해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두 가지 다 충족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그다음에 경찰 차량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또 사고. 그럼 양쪽 다 충족되면 피해자는 어느 쪽이든 아무 쪽으로나 청구해도 된다. 2조를 이유로 청구해도 되고 5조를 이유로 청구해도 되고. 응? 다만 2조를 이유로 청구하면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5조를 근거로 청구하면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걸 입증할 필요는 없으니까 5조를 근거로 청구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시험에 안 나와. 네, 그렇게 정리.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손해배상의 여기였고, 자, 여러분들 프린트 봅시다. 프린트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배부됐던 프린트 시간이 없어서 다 풀지는 못했어요. 12월 10일자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2월 10일자는 주로 2조에 관한 문제만 주로 모았던 겁니다.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나올 때 국가배상법 2조를 묻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5조보다는 한 2배가량 더 많이 나와. 그래서 2조 중심으로 보면 1번은 뭐가 답일까? 틀린 거 고르래. 1번. 국가배상법이라는 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응? 공무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일처리하는 자도 다 포함하지.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1번 5. 2번이 답이네요. 그 끝에 뭐 들어가면 안 돼? 단순한 사경제 작용하는 거는 이거는 직무에 포함 안 시키죠. 그건 민법으로 해결하죠. 사경제적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 요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에 2번. 3번은 과실관념을 객관하는 건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하는 걸 좀 더 쉽게 해서 국가가 배상 지는 범위를 확대. 다른 말로 하면 피해자가 배상받기 좀 더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 합니다. 좋고요. 4번은 자, 첫째 줄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없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없다면 그 법을 안 만들었다고 그것이 입법 부작위로서 위헌위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구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안 들면 그게 위법한 입법 부작위예요. 근데 입법 의무가 없다면 입법 부작위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옳고 그른 거 OX 4개 지문. 자, 기억번은 첫째 줄 뭐 나왔어요?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 시정 절차가 없대. 근데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된대? 구제 방법은 피해자 구제 방법은 손해배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재판 결과를 바로잡을 절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 5가 와야 됩니다. 니은은요? 첫째 끝에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대요.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안 만들면 그건 위법인 입법 부작위. 그 입법 법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니은 5로 가야 돼요. 1번 아니면 4번 중에 답입니다. 디귿에 의해서 결정나네요. 디귿. 자, 직무 집행하다가 피해를 당한 군인. 먼저 뭐부터 청구?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배상을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다른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면 청구받은 기관은 보상금 줘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배상금을 먼저 청구. 응? 근데 이 순서로 바꿔서 청구해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먼저 청구해서 받으면 그때는 국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봐. 그런데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으면 이미 손해배상이 됐다는 이유로 그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 지급 거부할 수 없다야. 그죠? 그럼 디귿 뭐야? 맞네. 그렇죠? 디귿 5.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다. 자, 그러면 리을은 중요한 단어는 뭐야? 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대. 가해자 공무원의 경과실만 있대. 그러면 경과실이 중요한 단어지? 경과실이 있으면 공무원은 피해자한테 청구 들어와도 배상할 책임 없는데
배상을 해줬다면 국가한테 배상해준 돈 물어내 할 수 있다. 구상권 취득한다. 맞죠? 다 맞네. 4번이 답이다. 그 다음 문제 3번은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판결한 거. 1번 의용소방대원이죠.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시청소차 운전기사,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른바 교통할아버지 다 공무원으로 인정했죠. 통장도 교통공무원으로 인정했고. 자, 그 다음 문제 4번. 네.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오늘 배운 거. 외국인이 피해자래 상호 보증이 있을 때 국가배상법 적용된다. 1번, 2번. 공무원한테 경과실? 그럼 공무원은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 없죠. 근데 부담한다. X. 2번이 정답. 틀린 거. 3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 꼭 거쳐야 되는 거 아니지? 임의적인 절차지. 필수적인 거 아니죠? 맞고. 4번. 공무원한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가 배상 청구받아서 배상해주고 나면 공무원한테 물어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그래서 맞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옳은 것만 고르면 2개 있대. 4개 중에 2개는 틀렸고. 1번 기육번. 자, 헌법재판소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구제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착각을 해가지고 기간 지나서 청구한 거로 알고 요건 못 고쳐서 각하시켜버렸다잖아. 근데 이거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이 우리나라의 최후의 구제 절차란 말이야. 더 이상 이거를 바로잡을 절차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힌트가 나와 있지만 더 이상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없어. 그러면 위법한 이 재판 결정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으로 해결해 줄 수밖에, 그 피해 구제해 줄 수밖에 없다. 기억 5. 기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 1, 2번 기억만 알아도 1, 2번 50% 확률. 니은만 보면 알겠네. 니은. 자, 형벌에 관한 법 규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해요. 그 법 만들어진 시점으로 돌아가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 형벌에 관한 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언나기 전에 그 형벌 규정을 기초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고 유죄 판결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경찰, 검찰의 이 행위가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왜냐면 중요한 단어가 첫째 그 법 규정 위헌 선언되기 전이 중요한 힌트야. 위헌 선언되기 전이면 법 규정이 효력이 살아있는 때니까 경찰이나 검사나 그 법 규정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법원도 그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규정이 효력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걸 그 법 규정대로 집행한 경찰, 검찰, 법원 행위가 바로 고의과실한 위법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면 그 경찰, 검찰의 행위가 위법이 아닌데 어쨌든 피해자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 그러면 적법한 국가 작용으로 피해 생긴 거. 이거는 이제 형사보상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자, 니은 5예요. 그래서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디귿은 어디가 틀렸어? 자,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수권받은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는 대집행 권한 자체를 완전히 지가 넘겨받아서 지가 스스로 행정 주체로서 대집행하는 다른 차이고, 그 토지공사가 대집행 업무 잘못해서 손해 끼치면 한국토지공사가 스스로가 배상할 책임자가 되는 거지. 이게 마치 공무원처럼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대집행 업무를 지시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래서 한국토지공사 공무원의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당한다 X. 응? 스스로가 행정 주체로서 대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 응? 리을은 자, 어쩌고저쩌고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줄.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이 처분은 위법이었다고 취소 판결. 그러면 일단 위법이란 건 확정난 거야. 근데 손해배상은 뭐야? 위법만 갖고는 안 되지. 위법하게 한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건 따져봐야 돼. 그 공무원,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지. 위법 인정됐다고 곧바로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행정처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항고성에서 위법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두 번째 끝에 곧바로 그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곧바로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곧바로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져봐야 돼.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의 과실이 있는 거로 인정되면 그거는 배상할 불법 행위가 되는 거고, 고의 과실이 없는 거로 나오면 배상 책임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응? 위법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손해배상은.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6번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조건 제한. 자, 1번 말만 기른데 핵심은 첫째 끝에 경비교도. 경비교도는 군복무 대신에 교도소에 배치되어 대체복무하는 자인데, 이거는 군에도 소속된 게 아니고 경찰에 소속된 것도 아니니까 군인, 경찰, 공무원 어디에도 안 속한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와야 돼.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경비교도대원. 그 다음에 그러나 2번 전경은 다르다. 전경은 군복무 대신에 경찰에 배치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보조 업무 하거든.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 제한받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 제한되죠. 맞네요. 2번도 전경. 네, 3번은 3번 아까 했지. 먼저 뭐부터 청구했대?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배상금 받은 다음에 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또 그 법이 정한 보상금 또 달라고 청구하면 줘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틀렸지. 3번 거부할 수 없는데 거부할 수 있다 그랬지. 3번이 정답. 이미 나온 거 또 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법에 국가에 대한 배상 조건 제한받는 사유에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전투훈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집행하다가 사망하고 다친 경우도 국가에 대한 배상 조건 제한받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거다. 응? 자,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들어간다. 7번 틀린 거. 그렇지. 그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행위다는 것은 좁게 무슨 이 정해진 성문법 위반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널리 다 포함해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다 이럴 정도가 되면 그건 위법 행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 위법의 범위를. 1번 호. 2번 어때? 중요한 단어가 공무원에게 어떤 직무상의 의무가 부여했는데 이게 오로지 순전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라고 된 의무거나 행정적인 내부 질서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면 그런 의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손해나도 배상 책임 없는데, 그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전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부수적일지라도 개개인 사회구성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건 맞죠?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래야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인정은 맞고. 3번 맞나요? 배상심의회는 이제 행정기관인데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배상심의회 먼저 신청해 볼 수 있지. 근데 거기서 무슨 배상에 관한 결정 내렸다?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어요? 법적 구속력 없어요.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어요. 응? 상대방 그게 구속되는 거 아닙니다. 응? 어느 때만 그 결정이 이제 법적으로 확정나는 거야? 동의하고 배상금을 다 받았을 때만 그 결정에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지.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무시하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되죠. 자, 3번이 정답. 8번은 국가배상법 3조가 정한 배상금 결정 기준. 이건 뭐라? 응? 단지 그냥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참고 기준일 뿐 반드시 그에 따라서 배상 금액을 결정하도록 뭐 법원을 구속하고 이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응? 단순한 참고 기준이다. 응? 오. 자, 3번이었고 8번은 틀린 거 고르래요. 1번은 뭐 성폭력 범죄 담당하던 경찰관이 막
피해자 정보를 누설, 그죠? 못된 짓, 인권 침해야. 자, 당연한 얘기. 2번. 아까 공부했다. 음주운전자한테 열쇠 넘겨준 사건, 그죠? 배상 책임 인정.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2번 정답. 3번은 조그맣게 거다. 그죠? 그 교통신호기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 국가 경찰에게 업무 넘겨줬다, 그죠? 신호기 고장 상태 방치돼서 사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도 이 신호기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월급 주는 비용 부담자로서 역시 배상 책임이 있고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있고 국가도 배상 책임 있고 맞아요. 4번은 자 첫째 끝에 자 이게 첫째 줄에 보면 국가의 사무라고 이미 나왔어요. 농수산부 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의 사무를 도지사한테 넘겼고 위임했고 도지사가 다시 산하 시장 군수에게 또 위임을 했어. 그럼 밑에 시장 군수는 국가의 사무를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잘못 처리해서 손해나면 시군이 지자체가 배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무의 본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피해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셋째 줄 지자체도 어떻게 돼요? 지자체인 군도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돈 써가면서 업무 처리하잖아.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자니까 비용 부담자다. 그러니까 배상 책임 있다. 응? 자, 8번은 틀린 거 고르래. 아예 1번은 뭘 말한 거야? 첫째 줄 뭐뭐 재임용 거부한 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그럼 일탈 남용했다는 말은 위법이라는 말이에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를 해서 위법. 근데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위법만 갖고 안 되고 셋째 줄에서 말하듯이 뭐야? 임용권자가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또 인정이 돼야만 한다. 그래야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응? 맞습니다. 2번은요. 첫째 줄 뭐뭐 정하라고 위임을 했대요. 응?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정하면서 굵직한 거 중요한 건 정해놓고 요거 세부사항은 대통령이 정해라. 장관이 정해. 그럼 이거 법을 제정해야 구체적 의무가 부여된 거야. 근데 정당한 요시 안 만들면 그럼 밑법 부작위로서 응?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그 군사한시 윤락가 화재 사건. 그러면 결국 이거 질식해서 사망한 사건이라 그랬지. 그렇다면 뭘 물어봐? 둘째 끝에 군산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 무허가 영업하고 막 이러는 거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한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만 질식으로 인한 사망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근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게 틀렸지. 응? 그죠? 군산시 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거 맞지만 그 의무 위반 행위와 종업원들의 질식으로 인한 사망하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존재한다 그랬어. 그래서 3번이 틀렸지.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말이 길죠? 첫째 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는 건 아까 엄격하게 즉 형식점의 법령이 뭐야? 성문법에 뭐뭐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걸 안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문의 법에는 규정이 없더라도 뭔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지는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빠진 경우 국가와 공무원은 초법적으로 국민의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면 그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자, 맞고 그 다음에 10번 뭐래? 틀린 거 고르래. 1번 어때?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라는 걸 피해자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뭘 중시해?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상 보여지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그 상관 안 해요. 응?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것만으로 국가배상 책임 부인할 수 있다. X. 응? 피해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상관없어요. 객관적으로 직무집행행위로 보여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직무집행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 2번은 뭐야?
첫째 끝에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하는데 고의과실이 있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응?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즉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응? 맞아요. 3번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법이다 하더라도 위법만 가지고는 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거 따져봐야 돼.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맞고 4번은 양도도 안 되고 압류도 못하죠. 생명시효. 그 다음에 5번은 그렇지. 그 국가배상법에서는 비용 부담자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의 월급 같은 인건비만이 아니라 해당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응? 문제 없어요. 자, 11번은요. 틀린 거.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정한 배상 책임 요건은 국가배상법의 우선 적용. 응? 1번, 2번은 자, 거기 첫째 줄에 국배법 2조 1항 단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야?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은 직무집행하다 다치고 사망한 경우에 별도의 법률에서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거잖아. 네, 이거 헌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규정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합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3번은 틀렸지? 양도는 가능한 게 양도도 안 되고 압류도 못하고 둘 다 안 되는데 3번이 정답. 4번은 뭐야? 그렇지.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위법행위로 생명신체 피해 입은 경우 그때 이제 위자료 청구권 인정된다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위자료 청구권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틀린 거. 1번 맞나요? 국가배상법은 가해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 청구 들어오면 배상해야 된다고 책임 있는지 없는지 배상할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배상법은 없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고의 중과실 있을 때는 배상 책임이 있고 경과실만 있을 때는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한 게 지금 현재 판례지. 1번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번 야, 2번은 뭐야? 원래 인사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그 공무원증 위조해서 거액 대출 받고 날른 사건이지. 이거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안 속하는 거지만 객관적으로는 직무행위로 본다. 근데 틀렸잖아.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되지 않게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 X. 2번이 답이죠. 이것도 위조한 행위도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 직무집행위로 인정하는 거죠. 3번은 군 교도소가 아까 헌병대 영창이야. 출제자가 원래 판결문은 예전 판결이라 군 교도소라고 나왔어요. 근데 또 출제자에 따라서는 헌병대 영창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군 교도소 헌병대 영창으로부터 탈주한 군인들이 민간인 대상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영창 관리 제대로 안 한 잘못과 손해사의 인과관계 인정했죠? 그래서 맞고 인과관계 인정됐으니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고 4번은 뭐야? 자, 민간인과 군인이 공동으로 잘못해서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간인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만큼만 배상을 해주면 될 일이고 자기가 책임지도 않을 부분까지 배상을 해주고 나서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결 물은 거죠. 따라서 자신의 부담 부분만큼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13번은 옳은 거 고르래요. 1번 어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 해석을 그르쳐서 위법한 처분했다면 그가 법률 전무가 아닌 행정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과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이 워낙 규정이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복잡해서 학설 판례도 통일이 안 돼 있고 등등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자기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법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법 해석 잘못했다면 그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공무원에게. 맞아요. 2번은 1번이 맞는 거야. 그치?
근데 그지같이 맨날 판결문 그때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냥 있다라고만 하면 되지. 응? 자, 2번은 왜 틀렸어? 사경제적 작용은 빼야지. 사경제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은 가해 공무원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죠? 특정할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에 의해서 받은 피해라는 것만 인정받으면 되지. 누구였느냐? 홍길동이라는 공무원이야. 이걸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거 못 밝혀도 배상 받아요. 응? 가해 공무원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은 국가가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고 국가가 가해 공무원한테 물어내했어. 응? 구상권 행사할 때 국가가 배상한 배상금의 전액에 대해서 물어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또 사정을 따져봐서 아니 공무원만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잖아. 국가가 뭔가 이런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응?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야 우리 우리 지원 동사무소 지금 뭐 자치센터 아니 요새는 하도 이 얼굴들을 많이 고치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진하고 실물하고 너무 달라. 응? 그럼 이게 본인인지 아닌지 뭐 확인하고 뭘 해줘야 되는데 본인 맞대는 거야. 이렇게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다른데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본인이 아니었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요새는?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고 안 나게 그런 장비도 좀 마련해 주고 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공무원만 보고 왜 이게 본인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 안 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좀 만들어 주고 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안 해주고 공무원에게만 전액 다 물어내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이제 이 책임 정도에 상응한 걸 물어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자, 그다음에 14번은 틀린 거. 결국 핵심은 셋째죠.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된다. 2번 상당 인과관계.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라면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최소한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여야 그 의무를 위반한 것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해서 배상해 준다. 맞고 3번은 공공의 영조물이란 3번 틀렸죠. 둘째 줄에 항상 이거야. 이 문제 나오면 맨날 사실상에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을 하냐 안 하냐 맨날 묻는 거야. 그거. 사실상에 법적 권리는 없더라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물건 시설이라면 이것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둘째 줄 경과실만 있다면 공무원은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은 없다. 이게 판례 태도죠. 그래서 맞고 15번 틀린 거 올라라. 자 1번 뭐 문제 없어요. 거기에 포인트는 신분이 공무원인 사람만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니까 그죠? 공무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2번 틀렸죠? 국가에서 5조 내용 쭉 써놓고 이거 군인 군무원 이중배상 금지 규정 적용 안 받는 게 아니라 적용됩니다. 똑같이. 응?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2번이 정답. 3번은 고의 중과실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국가가 배상해 준 거 물어내 할 수 있다. 4번은 이건 뭐 그냥 가장 원칙적인 거. 다른 법에 따라 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그냥 법 규정이죠. 자,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틀린 거 고르래. 작년도 문제네. 1번 맞죠?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꼭 전투훈련과 관련된 직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 집행을 하다가 군인 등이 피해자가 된 경우도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적용된다는 거죠. 2번은 2번 잘못되지 않았어요? 부작위 어떤 조치를 안 한 거. 근데 이게 성문법에 해야 된다고 자기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지. 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뭔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아닙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하면 그것이 위법한 부작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X입니다. 3번은 무슨 질문이야? 뭐 공무원한테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공무원도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맞고 4번은 뭐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의 법을 만들 때 법 만드는 행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권익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또 맞는 문구예요. 응?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다. 응? 자, 5번은 그치 첫째 줄 중간 끝에 보면 고속도로 같은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인 경우 눈이 내려서 발생한 도로 통행의 위험을 즉각 바로 즉시 위험 방지, 제설 작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거죠. 자, 문제 없고 17번은요. 오늘 틀린 거. 자, 1번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올해 국가직이네. 자, 어쨌든 원래 국가에 대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 지났는데 근데 그 기간 내에 청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 책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비밀을 다 갖고 공개도 안 하고 하니까 피해자로서는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동안 청구를 못 했는데 국가가 다 막아놓고 있다가 이제 기간 지났으니까 너 청구 기간 다 지나서 배상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국가가 배상을 해줬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국가가 배상을 해줬다는 얘기는 결국 공무원의 직무수행위가 고의과실은 위법이었다 인정이 돼서 배상을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무원한테 물어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읽었는데 어느 때에만 할 수 있어. 그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줄 끝에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공무원한테 그 위법한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원칙적으로는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응? 다만 공무원에게 위법한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 공무원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번 틀렸습니다. 3번은 중요한 힌트 단어가 첫째 줄에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 이게 중요한 거지. 법령의 의미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로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이 확립되기 전이라면 그 법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공무원이 어느 해석하는 견해가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그 견해를 따라 법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재판이 열렸고 재판에서 공무원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근데 반대로 이미 법원의 판결로 법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확립이 돼 있는데 그 해석과 다르게 법 집행했다면 그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번 문제 3번은 그치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개개인 이익을 국민 개개인의 이익 보호하고는 상관없이 두 번째 줄 중간에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한 것과 그 상대방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배상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그치 첫째 줄에 항고송에서 취소 뭐만 인정된 거야? 위법만 인정된 거고 고의과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고의과실의 행위로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옳은 거 고르래. 아까도 연결된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입법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정치 책임을 질 뿐이다. 그런데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 의무를 이거 중요하지.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대.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무슨 법률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부여돼 있대.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면 어떻게 해? 그럼 위법한 입법 부작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중요한 힌트는 구체적 입법 의무가 부여돼 있다는 거죠. 응?
그러면 결론이 잘못됐지. 인정되기 어렵다. X입니다. 인정될 수 있다. 응? 그래서 X. 2번은요. 이건 또 이제 판례인데, 거기에 보면 입법 예고라는 단어가 나오지?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겠다. 응? 국민한테 예고를 했어. 그랬는데, 입법 예고를 한 적이 있다 해도, 법이 확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국회 통과해서 대통령한테 보내줘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그 법이 확정이 나고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겠다고 법 내용 만들 예정이라고 국민에게 예고는 했지만 실제는 안 만들어진 거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든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고 그냥 없어졌어. 이런 경우 국가가 그런 법 반드시 만들 거다라고 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할 수는 없대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건 신뢰보 원칙 공부할 때 거기 판례 있어요. 볼 수 없답니다. 없다. 2번 없다요. 그래서 X.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2번 끝에 가면 예고한 적이 있다면 아니라 있더라도, 예고한 적이 있더라도 두 번째 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됐고 살짝 바꿔놨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공무원에게 의무 부여되는데 그 의무가 사회 구성원 처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사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법에서 배상 책임지게 된다. 이게 맞네. 3번이 정답. 4번은 어디가 틀렸어 그러면? 그치.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감사해야 될 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거지 개개인의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설령 감독 의무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투자자에게 발생한 개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에 가면 두 번째 줄부터 틀렸네요.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거가 아니야.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상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틀렸고요. 3번이다. 근데 19번은 국가배상제도 옳은 거. 자, 공무원에게 의무, 누굴 위한 의무?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거라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위반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생겨도 배상 책임 없다. 인정되지 않나. 맞습니다. 2번 틀렸네. 1번이 맞네요. 응? 2번은 비권력적 작용도 직무행위에 포함됩니다.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3번 경과실 공무원이 배상해줬어 피해자한테 국가한테 물어줘 구상권 취득한다. 응? 근데 자 경과실 공무원 나왔지.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줬다면 이거는 이거 국가가 배상해줄 돈을 공무원이 배상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타인, 즉 국가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있어. 자기가 물어줄,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님에도 그걸 알고 그냥 돈을 줬다면 그거 돌려받을 수 없어요. 이른바 민법에서 말하는 비채 변제라 그래서 자기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을 알고도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 공무원이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 피해자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해봐야 피해자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돌려주니까 이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은 누구한테 달라 그랬어?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하면 국가는 물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피해자는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응? 있다 그래서 X. 그래서 아까 우리 교재 읽으면서 봤지? 틀렸고 4번은 여기 4번은 뭐 때문에 틀렸어? 어떤 시설물을 소유권 무슨 임차권 법적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는 물건 시설만이 아니라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거기 나왔잖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면 국가배상법에 정한 영조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 X. 그래서 1번. 마지막 20번은
국회 구급 문제. 성립무권 틀린 거 1번. 과실. 과실은 평균적인 공무원이 갖추고 있어야 될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거. 1번 O. 2번은 변호인이 자기를 이제 변호사로 선임한 수감자 만나러 갔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변호인이 못 만나게 한 거야. 응? 수사받고 있는 자를 못 만나게 한 거야. 그랬다면 그 접견 못 만나게 불허 결정을 한 국가정보원소 수사관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응?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정당한 이유도 없이 못 만나게 했다면 위법이고. 응? 2번 O. 3번은 아까 특별송달 우편물 제대로 배달하지도 않고 배달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 꾸며서 이건 당연히 이건 응? 고의과실이 아닌 위법행위죠. 배상 책임 인정.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4번은 그렇지 공무원들이 한 어떤 법 집행 조치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공무원이라면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해야 그것을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 그러면 틀린 거는 5번이 답이 되네요. 자, 5번의 키워드는 둘째 줄. 등기 담당 등기관이 자세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자세한 확인 절차까지 거쳐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어떤 사람이 뭐 했다 그랬어? 누구 A라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이 사람이 A하고 소송을 벌여서 자기가 승소 판결 받았다고 위조된 판결서를 낸 거잖아. 자기 땅으로 등기해달라고. 근데 등기 공무원이 이거 약간은 좀 보통의 판결서하고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약간은 좀 달라.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엄청 많이 딱 보면 이건 기재사항도 막 빠져 있고 이거 순 엉터리다. 이건 위조된 판결서를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좀 달라. 그런데 이걸 위조된 판결서로 자세히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진짜 판결서로 인정하고 이 사람 땅으로 등기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땅 팔아먹고 도망갔지? 이런 경우에 원래 땅 주인이 이 등기 공무원이 위조된 판결서인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해줘가지고 손해 입었다. 국가적으로 배상해달라고 청구했잖아. 근데 등기 담당하고 호적 담당하는 공무원은 뭐만 하면 돼? 기재사항 제대로 썼나, 첨부서를 제대로 갖췄나, 이런 형식적 심사할 권한만 있대.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처리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자세하게 확인 절차까지 거쳐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자세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도 그 등기 공무원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은 사례예요.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국가 배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국회 공무원 시험은 지문이 5개야. 응? 아이고야. 근데 우리가 지난 것만 했네. 이 집은 오늘 나눠준 프린트는 20문제는 아니고 15문제 정도였죠? 그래서 5조. 근데 이것까지는 오늘 또 못할 것 같아. 응?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왜냐면 또 여기 부모님 또 차로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배운 거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맞춰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네. 예. 그거는 1월에 그러니까 12월 다 끝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월 달까지는 토요일만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가면 금요일 날 나오세요. 금요일 날 아침부터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반은 뒷진도를 쭉 나가는 거예요. 쭉 이어서. 그리고 토요일 반은 맨 앞에부터 또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 강의 듣는 분 중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 있죠.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앞에 또 못 들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앞에 거 들으려면 금요일 날도 오고 뒤에 거 이어들으려면 토요일 날도 오면 앞에 시작 부분과 뒤쪽에 이어지는 부분을 같이 듣고 나가면 되고 그냥 이어듣기만 할 부분은 금요일만 오면 되고 그다음에 첫째
흑진도만 거기서부터 들을 사람은 토요일만 오면 되고 나중에 다시 또 상세히 얘기해 줄게요. 응? 네, 다음 주에. 자, 1월달 내내 해요? 예? 1월달 내내. 1월달 내내 해봐야 뭐 4주인데 뭐. 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저기 뒤에 행정쟁송이라는 부분만 이렇게 1월 한 달 할 겁니다. 응? 네. 자, 마치도록 하죠.